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겨레 사설입니다. 코로나에 의한 이런 경제 위기는요, 지금 현재 뭡니까? 스탠지가 구두쇠죠. 돈을 아낄 시간이 절대로 아니랍니다. 그죠?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라도 이 위기를 끝내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준이죠. 페더럴 리저브 연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중앙은행인데요. 자, 무슨 말이죠? 자, 3월 16일 날이죠. 3월 16일 날 무슨 말이죠? 다음과 같은 행보를 했다는 겁니다. 뭐죠? 기준금리를요 0으로 낮췄답니다. 자, 한국은행은요 또한 자신들의 기준금리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를요 0.5포인트만큼 낮췄답니다. 원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25%씩 이렇게 전개적으로 움직이는데 0.5%를 한 번에 냈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1.25에서 0.75%로 내렸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드워크는 긴급이란 뜻인데요. 긴급, 임시 이런 뜻인데요. 긴급이라고 하겠습니다. 긴급 이런 통화 뭡니까? 정책위원회 미팅이 있었는데요. 같은 날 오후에 말이죠. 자, 이것은요, 뭔말입니까? 역사상 처음을 나타낸답니다. 역사상 처음이에요. 뭐가 역사상 처음입니까? 한국은행 금리가요, 1% 이하로 머무르는 건 역사상 거의 처음이랍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금융이기 때문에 0% 낼 때 우린 그러지 않았죠. 이유가 뭐냐면은요, 뒤에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자를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는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거품이 심한 나라도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금리를 대단히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늘 주의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위기가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이전에는요, 이자율을요 낮추는 걸 굉장히 좀 꺼려했답니다. 그 이유는요, 다음과 같은 우려 때문인데요. 무슨 우려냐면요, 무슨 말이죠? 하우싱 프라이스,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때문이었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자율을 낮추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이제 돈을 더 빌려갈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은행은요, 그죠? 이렇게 임시위를 열기로 했답니다. 긴급 임시위원회죠. 임시통화위원회를 열기로 했답니다. 그죠? 정해진 스케줄에 정해진 것보다 일찍 말이죠. 그래서 이자를 낮췄다는 거죠. 이자를 낮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결론 때문이었답니다. 그 결론이 뭐였냐면요. 자, 이 순간에 가장 최우선순위는요,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제 주체들이죠.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의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거랍니다. 그죠? 자, 한국은행은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런 뭡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열렸었죠. 전에는요 말이죠. 이런 회의가요.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한 번은요. 자, 긴급이라고 부르는 학기는 긴급 임시위원회가 두 번 열렸었답니다. 언제요? 2001년도에 한 번 열렸었습니다. 이때 9.11 테러 다음이었다는 거죠. 직후였다는 겁니다. 한 번은 08년이죠. 금융위기죠. 언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이었답니다. 자, 한국은행은 또요,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더 공급하겠다는 거죠. 유동성 시장에 푸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잘 편합니다. 또한요, 이 계획에는요, 예를 들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자, 은행, 자, 금융중개 대출 지원, 뭡니까? 대출금리죠. 이걸 0.5에서 0.75로 낮추겠다 그랬습니다. 0.5에서 0.75였는데 이거를요 0.25까지 낮추겠다는 거죠. 이거는요 중소기업 지원하려고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저금리를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뭐 들어가 있냐면 은행채도 들어가 있답니다. 이 은행채는요 무슨 말이죠? 공개시장 조작이죠. 공개시장 조작인데요, 여기 영향이 있는 증권에 있는 은행채도 들어가 있답니다. 공개시장 조작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시중에요,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푸는 거죠. 돈을 풀거나 어쨌든 화폐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 채권을 사고 팔면서 의해서요. 그래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더 안 나왔네요.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긴급 대응을 했다는 거죠.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요 기준 이자를 낮췄어요. 그죠? 1% 포인트 1% 정도 낮췄답니다. 그래서요 이자율을요 뭡니까? 1에서 1.25%에서 범위에서 0.1에서 0.25%까지 낮췄답니다.
자, 이것은 이전에는요, 그죠? 이자율을 낮췄죠. 3월 3일 날에 0.5포인트만큼 낮췄답니다. 연준도 보통 0.25%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왜냐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오른다는 건 그만큼 시중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에, 막대하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자율을 뭐 1%씩 올리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사태가 좀 다급하다는 얘기겠죠. 3월 4일 0.5%를 또 내리는 거니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 보여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뜻하는데요. 2주 간격으로 이자율이 1.5%를 감소시켰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준은요, 또한 뭡니까? 7천억 달러죠. 7천억 달러 상당의 양적 완화 조치도 이렇게 시행을 해왔답니다. 양적 완화 조치는요, 정말 간단해요. 시중에 돈 풀다고 생각하면 돼요. 돈을 찍어서 돈을 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purchasing 5천억 달러 정도의 뭡니까? 정부채를 이렇게 미국 공채를 이렇게 뭐였어요? 국채가 낫겠습니다. 국채를 이렇게 구매하겠다는 거죠. 자, 2천억 달러 정도는요, 그죠? 모기지 담보 증권이죠. 모기지 담보 증권을 이렇게 구매를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겠죠.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자율 0%와 퀀터티브 이징,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요. 두 가지 방법이랍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이게 뭐죠? 자, 디폴트가 전개한 거죠. 자, 2008년 금융위기 동안에 연준이 전개했던 두 가지 접근 방법이랍니다. 이건 연준이죠. 얼마나 심각하게 연준이 무슨 말이죠? 이 세계적인 코비드 19이죠. 이 코비드 19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랍니다. 한 발언에서요. 연준은요 다음과 같이 주목했습니다. 자, 이 코비드 19, 이 뭡니까? 이 질병이 발발한 것이 질병 사태죠. 코비드 19 사태가요. 그죠? 지역 공동체를 병들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활동을 중단시켰답니다.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는 미국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요. 세계적인 이런 금융 상황이요. 지금 현재 뭡니까?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왔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하고 영국하고 호주 이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의 follow suit 그 뭡니까? 페드의 뒤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페드의 지난 3월 3일 날 이자율을 이렇게 뭡니까? 낮춘 조치를 따랐다는 거죠. 포이즈는 몸알 태세라는 거죠. 일본 또한 곧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어떤 대열이죠? 이자율을 깎는 이런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요약은 아래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신문 지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정부도요 마찬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답니다. 뭐예요? 이 코비드 19인 상황이요. 무슨 말이죠? 전개되는 거죠. 뭘로 전개되는 거죠? 복합적인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답니다. 이 복합적인 위기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냐면요. 동시에 리얼 이코노미는요 진짜 경제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실물 경제입니다. 경제는 보통 실물 경제와 금융 부분을 이렇게 나뉘죠. 금융 경제와 실물 경제로 나뉩니다. 금융 외의 경제를 다 실물 경제로 생각하면 그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래서 거시경제 그러니까 금융위죠. 거시경제 금융위가요. 3월 16일 날 열렸었는데요. 무슨 말이죠? 뭡니까? 차관이죠. 재정경제부 제1차관인 김영범 차관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룰 아웃이 배제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는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죠. 어떤 가능성이냐면요, 이 코로나 사태가요,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실물경제와 금융분야에. 뭡니까? 코비드 사태가 길어지면서 말이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니까요. 그게 길어지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요, 잠재적인 회복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어베이트가 가라앉는 겁니다. 바이러스 가라앉는다면, 이 회복 상황에 대해서 잠재로 논의하는 것은요, 그는 경고했는데요. 이른바 V-shape 리커버리가 예측된다는 거죠.
V-shape 리커버리는요, 무슨 말이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측된다 이런 얘기죠. V-shape는 뭐냐면요, 위기에 갔다가 갑자기 바로 반등하는 겁니다. 바로 반등의 V-shape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죠. U-shape의 경우가 있답니다. U자 모양의 회복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급락했다가 계속 저점에 있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경제에서 이게 제일 안 좋은데요. 일본이 겪었던 L자형 곡선입니다. 뭐냐? 침체가 딱 왔다가요. 그냥 쭉 그 자리인 겁니다. 일본의 장기 20년, 지금 거의 30년을 가고 있죠. 근데 지금 조금 회복된 걸로 있지만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더욱더 심각할 텐데요. 이게 일본이 겪었던 장기 불황입니다. L자, 경제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경기 곡선이 바로 이 L자입니다. 경기 침체가 왔는데 회복하지 않고 그 상황이 쭉 가는 거죠. 경제에서 정말 경제 아마 관료들이라면 정말 참혹할 정도로 싫어하는 아마 그런 모양일 겁니다. 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답니다. 우리는요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자, 3월 13일에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죠? 현재의 상황을요 다음으로 특징 지었다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 비상 경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무슨 말이죠? 전례 없는 대응 조치를 전개할 것을 주문했답니다. 전례 없는 대응 조치를 전개할 것을 이렇게 준비했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요. 추경입니다. 추경이죠. 추경은요, 긴급히 3월 17일에 통과가 되어야 된답니다. 이 추경은요,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해서 정부가 원래 연말에 내년에 이렇게 정부 예산을 쓰겠다고 이렇게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추가해서 정부 예산을 허가해 주는 것이죠. 그게 추경입니다. 추경은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타내는데요. 이날은요, 국회 2월 임시국회입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랍니다. 이날이. 그러나 3월 6일자로요. 3월 16일자로요. 여당과 야당은요. 지금 현재 뭡니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예산의 규모에 대해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이죠. 미래통합당인데요. 지금 이 기사는 지금 오늘이 3월 24일이죠. 일주일 전의 기사인데 통과됐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2차 추경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자, 미래통합당은요. 무슨 말이죠? 4월 무슨 말이죠? 15일 총선을 이렇게 눈독 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답니다. 뭘 비난하고 있죠? 이 당이요, 여당이 뭐라고 부정하고 있죠? 파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뭔가 묘사한 것을 이렇게 뭡니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그러니까 파퓰리즘 예산을 짜고 있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요, 세금을 이렇게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한겨레 신문이다 보니까 비판이 아무래도 좀 여당 쪽으로 보수당 쪽으로 많이 갑니다. 자, 이것은요, 합리적이지 못하답니다. 뭐 하는 게요? 정당이요. 무슨 말이죠? Waning political election benefit matter. 자, 웨일이 뭡니까? 이렇게 가늠하는 것이죠. 그죠? 잠재적 선거 이익을 이렇게 가늠하는 것은요, 공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무슨 말이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선거에 대한 잠재적 이익 이것을 이렇게 가늠해 보는 건 정당의 할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요 분열시키는 도구죠. 웨지가 이거 쉐기지 않습니까? 분열시키는 이런 쟁점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요? 이런 민중들의 삶이죠. 민중들의 삶이 무슨 말이죠? 빠르게 달린다는 겁니다. 위기를 향해서 빠르게 달리고 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서민 경제가 이렇게 위기를 치닫고 있을 때 말이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요, 사실상 전쟁이랍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saving ammunition 이게 이 탄약입니다. 탄약을 아낄 시간이 아니랍니다. 자, 심지어 우리는요, 그죠?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요, 무슨 말이죠? 건전성이죠.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긴 한답니다. 뭐를요? 재정적으로요. 뭡니까? 금융적으로요. 그 다음에 외환 분야에서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뭡니까? 처분 가능한 뜻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전부 다 동원해서 대응해야 한답니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기사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